안녕하세요. 오늘 2월 6일 금요일 테슬라 같이 볼 거고요. 지금 테슬라를 비롯한 기술주, 그리고 크립토, 그리고 금, 은, 이런 귀금속, 이런 자산에서 자금들이 빠지는 전면적인 리스크 후퇴 국면입니다. 특히 나스닥 100이 이 큰 폭의 급락으로 이 무려 시총이 1조 달러 이상으로 증발했어요. 비트코인은 특히 더 심각합니다. 7만 달러에서 붕괴를 하면서 레버리지 청산이 심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또 주식 쪽은 아마존의 AI 캐펙스 2천억 달러 발표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캐펙스 2천억 달러 발표면요,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도 사실 모자랄 판에 지금 주가가 오히려 반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재가 나와도 밀어버리고 악재가 나오면 뭐 더 밀어버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시장을 견인했던 AI 테마가 이제는 막대한 자본 지출에 대한 우려와 두 번째,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이 하락의 중심에 AI 산업의 위기설이 제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또 다시 AI 버블론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이 연쇄적인 하락이 터지고 있는 게 청산의 이 위험 때문에 기존 현물을 청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강제 마진콜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얘를 팔아서, 그러니까 뭐 카드깡처럼 메꾸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를 메꾸다 보니까 얘를 팔고 얘를 메꾸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현재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구인 건수까지 이 12월 기준 654.2만 건으로 코로나 이래의 최악, 그리고 컨센서스 대폭 하회하는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현재 주식 붕괴를 막는 데에는 엎친 데 덮친 격인 상황인 거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가 빠지면서 이 증시가 좀 빠지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지수 반등 없이는 이 개별 주식들 반등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포와 탐욕 지수는 역대급 점수예요. 한마디로 극단적인 점수까지 올라갔다. 극도의 공포심을 다들 느끼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젯밤 미장 제가 좀 보고 잤는데 이 어젯밤 개장과 동시에 투매하는 물량도 솔직히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섣불리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매크로 이슈가 좀 중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가 나와줘야 됩니다. 자, 트럼프 패턴이죠. 자, 타코가 뭐냐면요. 이 TACO라고 해서 트럼프 always 치킨스 아웃 이래가지고 초반에는 초강경 발언을 했다가 그럼 시장이 공포로 급락을 하죠. 그리고 막판에 수위 조절하면서 시장 반등 나오는 이거를 트럼프 타코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제 트럼프의 타코가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관세 문제가 됐든 지금 봉합이 안 된 문제들이 여럿 있죠. 그럼 이란 문제가 됐든 아니면 케빈 워시 연준 의장 후보자가 됐든 뭔가 시장을 달래주는 코멘트나 액션이 없으면 현재 이 하락 모멘텀의 가속화가 당분간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조만간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올해 중간선거 있죠?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이렇게 나락 보내면 솔직히 공화당 참패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제가 띄워드릴 건데, 자, 현재 이게 나스닥 지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최근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이게 지수니까 지수가 이만큼 빠졌다라는 건, 이만큼의 폭으로 빠졌다라는 건 진짜 극단적으로 주식시장이 많이 빠진 거죠. 자, 자, 여기서, 자, 제가 이거 패턴을 하나 그렸죠. 이거를 흔히 말하는 상승 쐐기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상승 쐐기형에서, 자, 이날에 팔란티어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팔란티어 실적 발표 나와주면서 이 상승 모멘텀이 계속되려면은 팔란티어 실적 발표 나와주면서 나스닥 지수가 폭발적으로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상승 쐐기형에서 이 하락이 나와준다라는 건 지금 기술적으로도 이 패턴상으로도 위험한 상황은 맞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시장 분위기를 반전을 시켜주려면요. 자, 여기서 반전이 나와주려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트럼프 타코를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타코가 나와줘야 되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똑똑한 사람이죠. 자,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한 이유가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사실. 바이든 시절에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어요. 미국인들이 은퇴 자금을 다 주식에 넣어서 연금으로 관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S&P 500 지수 계속 우상향 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퇴 자금을 넣어두면은 그냥 계속 우상향 하기 때문에. 근데 바이든 시절에는 이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재선에 실패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트럼프 액션이 중요하겠죠.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지금 타코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되시거나 대응 어떻게 해야 되겠다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좀 투자 판단에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이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누르는데 2초밖에 안 걸리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제가 또 선물도 넣어놨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선물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설명드리면요. 자, 첫 번째 트럼프 타코가 이렇게 나와줬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죠. 트럼프 장사꾼이에요. 전략을 상당히 잘 잡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이 주식시장 이렇게 망가지는 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 트럼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타코 첫 번째 타코가 나온 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트럼프가 연방정부의 국토안보부 그리고 이민단속기관 우리가 흔히들 아이스라고 부르는 이 아이스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자, 따로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스에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면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아이스를 통해서 이민 단속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불법 이민자 다 추방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이 미네소타에서 강경 단속과 심지어 사망까지 나왔습니다. 사망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전국적인 반발을 불러왔거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영상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아이스 하는 거를 보면요. 깡패 집단이 따로 없어요. 얘네한테 거의 초월적인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아무 죄 없는 시민들, 뭐 흑인이나 혹은 멕시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아이스가 판단하기에 불법 이민자처럼 보이면은 그냥 때리고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곤봉 있죠. 경찰에게 주어지는 곤봉 가지고 일단 이 사람들 때리고 피가 날 정도로 때리고 시작을 하고 심지어 이 사람들 다 두 손 다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리고 차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멀쩡한 차 창문을 깨고 그 사람들 땅바닥에 찍으면서 이런 영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말들이 정말 많았던 집단이 이 아이스라는 집단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이런 강경 발언을 계속 이어왔단 말이죠. 근데 오늘 따끈따끈하게 이 아이스에 대해서 이제는 뭐 시 차원에서 그러니까 시장이나 뭐 이런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요청하지 않으면 아이스가 진압하지 않겠다,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트럼프가 발언을 한 겁니다. 달래기식 발언이죠. 그래서 타코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정도 타코로는 어림도 없다. 그래서 일단 하나 던져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증시 반응 보면서 이제 트럼프가 그 다음 스텝, 그 다다음 스텝을 이어갈 걸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결국은 AI일 겁니다. 이제는 AI가 정치 이슈화까지 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 텍사스에서는 전력 그리드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의 전력망 승인을 기존 승인분까지 포함해서 재검토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노이즈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잖아요. 처음에는 AI 버블론이 이제 처음에는 투자 규모가 너무 크다라고 버블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캐펙스 규모가 계속 커진다라고 하니까 이제는 얼마 전에 AI 에이전트가 나왔죠. 이 에이전트가 너무 강력해서 다 잡아먹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AI 버블론이 다시 재점화가 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AI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그렇고 현 시대에 이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 처음에 파이어 이게 처음에 발견됐을 때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이 불을 신성시하면서 이거를 신격화했습니다. 무서워하면서. 근데 그 이후에 도구를 쓰면서 철기시대 사람들은 이 불을 사용해서 철을 두드려서 무기를 만들었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공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철기시대 사람들은 공사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요. 몇십 배, 몇백 배 큰 동굴보다 더 큰 성곽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은 똑같아요. 지금 AI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버블론이 때가 되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이 이 불을 보고 무서워했듯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AI를 보고 버블이라고 무서워하는 이게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론이 AI 버블에 대해서 좀 제대로 말을 했죠. 자, 여기 이 영상을 보면요. AI 버블은커녕 병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론이 주장하는 무한한 생산성 루프가 있어요. AI가 있고 이 AI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무한한 노동력을 공급을 하면서 결국은 이 무어의 법칙을 능가하는 엄청난 생산성을 불러올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순환 구조를 이렇게 만들면서 생산성을 폭발시킬 거라는 거죠. 자, 버블이 뭐예요? 실체 없는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오를 때 발생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AI 투자는 무한한 생산성을 가능케 할 기초 체력을 만드는 과정이죠. 데이터 센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로봇 공장 이런 것들. 그리고 AI가 만들어낼 부가가치는 단순히 소프트웨어 판매 수익에 그치지 않고요. 제조나 물류, 서비스, 실물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때 되면 나타나는 이 버블론 때문에 다시 한번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일단은 트럼프 첫 번째 타코가 나와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타코를 주말 사이에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공포에 패닉셀 하지 마시고요. 이럴수록 내가 냉정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테슬라가 올해 2026년에 이 챕터 2로서 도약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는 다들 피부로도 느끼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투자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뭘까 한 번쯤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기사에서처럼 올해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하죠. 자, 여기 보시면 70조 원짜리 이 역대 최대 상장 예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워낙에 돈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 수혜주 찾기에 난리입니다. 사실 테슬라만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미국주만 하시는 분들은요, 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스페이스X 관련주들, 우주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우주 관련주들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는 칩 관련주들도요. 우주 때문에 같이 딸려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이 국주입니다. 한국장에 있는 세트렉 I라는 종목이고요. 한화의 자회사예요. 한화의 관계사고 우주항공하는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가 연초 대비해가지고 4만 원짜리가 최근에 18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거 한두 달 만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대충 계산해 봐도 4만 원에서 18만 원 간 거니까 4배, 한두 달 만에 4배씩 올라간 거죠. 굉장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종목은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스페이스X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고 알려진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4,000원짜리가 최근에 2만 원 넘게, 22,200원 이렇게 넘게 올라갔습니다. 그럼 대충 계산해봐도 4,000원짜리가 2만 원 넘게 올라갔으니까 뭐 한 5배 올라간 거죠. 정말 핫합니다. 그래서 다들 스페이스X의 수혜주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죠. IPO 규모가 무려 70조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0조에서 부스러기만, 여기서 쏟아지는 부스러기만 주워 담아도 그게 얼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스페이스X의 실수혜주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역대급 상장 70조짜리라는 건데요. 이거를 그냥 넘기면 얼마나 아깝냐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보여드린 이런 차트들, 이거는요, 단순히 수혜주거나 혹은 잠깐 반짝거릴 회사들입니다. 이런 회사들 말고 제가 말씀드릴 회사는요, 찐 수혜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자, 이게 뭐죠? 바로 스페이스X의 로켓 엔진이고요. 이게 바로 랩터 3입니다. 자, 스타쉽의 주 엔진이죠. 자, 테슬라의 설계 철학은요, 이 극단적인 단순화에 있습니다. 여기 겉에 보시면은 수많은 센서라든지 배선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디자인적으로도 예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로켓 성능을 이야기를 할 때, 자, 총알을 장전해서 쏘듯이 모든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쏴 올리면요, 펑 하고 날아갈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요, 로켓이 적재된 연료를 한꺼번에 소진시켜서 이 가공한 속도로 쏘아 올려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내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물체가 남아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힘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이 내부에 있는 이 모양이라든지 성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원하는 높이가 될 때까지, 원하는 높이까지 도달할 때까지 로켓을 쐈을 때. 그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연소실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당한 압력으로 액체 산소라든지 액체 연료를 분사를 하면은 튕겨져 나와버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밸브가 정말 엄청난 압력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 한국 고흥에서 이 로켓 실험할 때요, 툭 하면 실패 원인이 바로 이 밸브의 이상이라고 했었죠. 아마 이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 계통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기술력이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엄청난 압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을 이겨내는 압력으로 이거를 또 쌓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라든지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밸브, 또 그 위에 있는 임펠러라든지 가스, 그리고 터빈, 이런 게 또 얼마나 많은 압력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상상을 초월한 압력을 받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어려운 거죠. 이거를 스페이스X가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고 정말 놀라운 건데 이거를 스페이스X에서 직접 다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재화했죠. 그래서 이 로켓 발사 비용이, 스페이스X 비용이 굉장히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다 내재화를 시켰기 때문에. 근데 러프하게 보면은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엔진 얘기를 드렸죠. 엔진이 크게 보면은 이 엔진 딱 하나지만요. 이 안에 세부적으로 보면은 뭐 인퓨서, 임펠러, 터빈 디스크, 터빈 블레이드, 재킷, 피팅, 노즐 확장부, 펌프, 밸브 플레이트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스페이스X가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어요. 제가 방금 거의 다 내재화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엔진 쪽에서 엔진이 중요하죠. 근데도 외주를 주는 곳이 몇몇 있습니다. 내재화를 하기 힘든 파트이기 때문에 외주를 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스페이스X의 성장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회사고요.
자, 지금도 저궤도 위성의 절반 이상은 스페이스X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솔직히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자, 테슬라의 경우 지금 $400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싣고 싶어서 사고 싶어도 몇 주 못 사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솔직히 오늘 제 영상에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영상에서도 공개 드릴 수는 있는데요. 시총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좀 수급이 꼬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이 종목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신청 방법 아주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라고 있고요. 이 더보기란을 누르면 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링크를 누르면 새 창이 하나 뜨게 돼요. 여기 새 창을 누르게 되면 제가 구독자 혜택 3가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부분들 체크하셔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굉장히 압축해서 가져갈 수가 있고요. 이게 또 여러분들 수익에 연결이 바로 되실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잡으실 분들은요, 신청하셔서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시라고 같이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는 시간 쉬시면서 자료 확인하실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좋은 선택하셔서 수익 많이 가져가시길 진심으로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